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이 한국을 극찬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부럽다며 극찬하는 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 아베 총리도 도입하고 싶을 지경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한국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곧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부족해 어떻게든 증세를 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한 것은 세수를 좀 더 늘리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한국처럼만 신용카드가 활성화된다면 소비세 인상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경제 전환으로 인해서 대략 4%의 세수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소비세를 10%로 늘려도 그것이 국가로 가지 않고 사업장 배만 불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탈세가 심한 나라를 조사했는데 이탈리아는 3위에 올라있고 일본은 7위에 올라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로 매년 탈세가 일어납니다. 역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위와 같은 나라는 현금 결제 비율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을 주로 하는 데다가 현금 영수증까지 이중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프랑코 교수는 한국이 1999년 신용 체크카드 장려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점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프랑코 교수는 한국은 놀랍게도 단숨에 현금 지배 경제에서 전자화폐 경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국내 총산 대비 전자화폐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경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세무당국이 개인 금융거래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 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신용카드 남발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용평가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안정된 상황이며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보다 부작용이 작다는 평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탈세 또는 세금 과소신고로 덜 거친 돈은 같은 해 국내 총생산 대비 6.3%인 1,075억 유로 약 141조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뜩이나 재정 문제로 도마에 올라있는 이탈리아는 연간 141조 원의 돈이 샌다는 것이 매우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탈리아의 새 연립정부는 한국과 같이 지하경제 근절,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신용 체크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고 최근 밝히면서 한국과 같은 제도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률은 G7 국가들조차 크게 부러워하는 점인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WHO에서 일본 자리 빼버리고 한국 앉히자마자 벌어진 놀라운 일들. 한국의 우수한 시민의식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파워. 지난 19일 열린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023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서태평양 지역 1개국, 아프리카 지역 4개국, 미주 지역 1개국, 동지중해 지역 1개국, 유럽 지역 2개국, 남동아 지역 1개국이 선출됐다. 집행이사국은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WHO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인 제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집행이사로 참석하게 되는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WHO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방역, 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언 ESCAP 파견관으로서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계획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12년부터는 3년간 주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각종 국제보건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일매체 사무총장은 일본이 해야 일본이 집행이사국에서 물러나게 되자 내년도 사무총장 자리는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한국이 WH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배출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 주장을 보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의 참석이 무산됐다며 테드로스 총장이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테드로스 총장이 2017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출신국인 에티오피아가 철도 사업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초기 발병 당시 중국에 대한 배려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고 감염 확대를 초래했다며 인터넷에서 사임보고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내세우는 것이 선택지라며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향해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불안하다. WHO 정상화를 위해 선진 7개국 G7이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자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내세울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4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차기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본부장은 주의에 감사드린다고 했을 뿐 총장으로 나서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 신문의 주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본을 밀어내고 집행이사국 되자 행여 한국이 WHO 수장에 오를지 모른다는 얄팍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신문은 지금이라도 총리 권좌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G7 국가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일찌감치 선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국인의 일상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었는지 KBS가 시사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방역 태도를 점검해보니 나 스스로도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이 손 씻기는 80.3%, 마스크 착용 71.4%, 사회적 거리두기는 95.8%로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내가 감염될까 두렵다는 생각은 63.7%,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86%로 더 컸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불거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7.4%였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7.8%였습니다. 한편 세계가 놀란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안의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1년 전 조사 결과인 35.1%와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결 더 단합하고 있다는 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이 잘 되는 편이다는 응답이 63.6%, 분열이 잘 되는 편이다는 10.7%였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39.2%, 선진국이 더 우수하다는 25.4%였습니다. 한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58%였는데 반해 선진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4.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함께 코로나19를 버텨내고 있는 이웃들의 힘을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코로나19를 맞은 경험과 극복 역량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사회의원경제연구 모임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감염병 전문병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환자 입원을 위해 병원들은 중환자실을 비우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감염병동으로 투입하는데 이때 중환자실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고 감염병동 간호 인력의 노동 강도는 높아진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 도별로 존재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중환자실 의료 공백도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적인 검사 장비와 인력이 있었다면 검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시간의 노동은 최소화하며 음압시설을 긴급 설치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코로나19가 시기상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돈줄 끊겠다는 트럼프, WHO 사무총장, 새 자금원 찾고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기구 탈퇴를 언급한 데 대해 이미 새 자금원을 찾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금 중단과 기구 탈퇴 언급이 적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며 자금과 관련해 WHO가 직면한 도전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에 전념하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 조사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겠다. 브리핑에 배석한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 대응 사무차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상황을 본 뒤 회원국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WHO에 지원하는 자금의 상당액은 긴급 프로그램 지원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취약국의 자금이 흘러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WHO